네, 정치계 아이돌 김용윤 폴리티코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매번 네. 감사드려요. 아니, 뭐 아이돌 맞는데? 아니 그저 토크 콘서트에서도 그냥 뭐 김용윤 소장 그렇게 소개하니까 그냥 남자들이 환호성이 막 터지던데. 아 근데 토크 콘서트 진짜 땀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좀 정말 그래서 조금 다음번에는 좀 더 크게 해서 그리고 보스턴에서 오셨던 분도 야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저 그냥 한국에 왔다가 겸사겸사 온 게 이봉규 TV 저 콘서트 온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예매하고 한 달 전에 예매하고 오셨대요. 그걸 그러니까. 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인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인사를 미처 못 드렸는데. 그 다음에 아마 또 이제 열시면 네. 오시지 않을까. 네. 그때는 꼭 인사해 주셨으면. 보스턴으로 가겠습니다. 보스턴으로 갈게요,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봉규 그 콘서트 정말 다음에는 또 네. 한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준석으로 바로 가시나 보네요. 이준석 좋습니다. 네네네. 이준석. 이거 보면서 이제 얼굴은 가렸는데 누군지 바로 알 거예요. 그죠? 이준석의 공천을 주면 이게 생각보다 13,000명이 투표하고 참여했어요. 굉장히 표본이 넓은 거거든요. 81%가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다시 들이면 이제 공천을 주든지 뭔가에 뭐 하면은- 경선을 한다든지 뭔가에 주면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단호한. 국민의힘 지지 철회하겠다. 이준석 드리면 이준석 네네. 공천 주면 81%. 81% 굉장히 큰 거고 엄청난 거예요. 저도 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 그리고 이거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는 게 진짜 좀 크게 해주세요.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 비호감 반감 정도 상당하다. 그럼. 그리고 근데 막 대구 이야기하니까 대구에서 한번 저 카톡방 있거든요. 대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구가 쓰레기통이냐. 여기 오기만 와봐라. 가만 안 두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개딸들이 왜 수박들 하잖아요. 네네네. 그 수박들 막 열렬히 비판하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수박은 이재명을 열렬히 지지 안 했다는 거지 민주당은 열렬히 지지해요. 저들끼리는. 맞아요. 그런 걸 수박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 거를 넘어서 민주당 애들하고 놀아나 적과의 동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박하고는 또 질이 다른 아주 배신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간판 달고 그냥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간판 달고 정치계에 입문했듯이 본인의 나와바리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의 나와바리를 국민의힘을 두고 그 이름 팔면서 지금 하는 짓은 국민의힘 까는 게 나와바리예요. 윤석열 대통령 까는 게 자기의 나와바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와바리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파악해 보면 대한민국 진짜 외교로도 잘 나가고 있고 정말 애국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5년을 보내면서 이거 통계 조작 그리스나 아르헨티나가 한 것처럼 통계 조작은 전 세계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문재인 정권 5년에 4년 5개월 동안 해왔으니까 문재인 요거 안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 대한 반감이라도 봐야 돼요. 너는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라는 걸 두고 지금 KBS, MBC, CBS 이런 데 나가서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그거조차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거북하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했고 요 다음 페이지는 그 동안에 저에게 참 다음 페이지.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버드 어떻게 됐나.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하버드 대학교 입학과 졸업은 어떻게 했나라고 봤을 때 이제 크림슨 에듀케이션을 자료를 바탕으로 총 정리를 해본 거예요. 뭐 SAT 1440점에 평균 입학 점수는 1550점에 하버드 입학생 평균은 1550점인데 턱도 없이 부족한 점수. 이 점수로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금 유학을 준비하시는 부모님께서는 더 절실하게 알 거예요. 자, 이게 또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은 고등학교 때 운동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하버드는요, 거기는
보통 금메달 따고 뭐 이런데 수두룩입니다. 그게 왜 하냐면요. SAT 점수는요.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놈들 하버드로 다 몰려요. 결국은 가리는 게 오케스트라 무슨 단원이었나. 맞아요. 그다음에 스포츠로 무슨 메달을 땄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무슨 상이 있잖아요. 그 뭐 미술 맞아요. 입상을 했다든지 무슨 뭐 글짓기 무슨 뭐 등단을 했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는 입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천재들이 다 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 점수로 그러니까. 아니 스포츠 운동 이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신이 중하위권이었고 수학 뭐 이제 전교에서 수학반에서 뭐 97등, 뭐 과학고에서 과학 중국어만 1등이었고. 중국어만 1등. 네. 그다음에 입학 에세이는 본인이 뭐 하버드 입학에 대해서 나는 에세이를 탁월하게 잘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입학 사정관하고도 소통해봐도 네. 에세이를 개인적으로 메일이라든지 잘 썼다고 해서 통보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혼자 얘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국 공산당 예전에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를 찬양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사실 그 한국 정서에 맞냐.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이 중국 후진타오를 존경한다는 에세이를 그거를 하버드에서 과감하게 채택할 정도로 굉장했냐.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고는 AP 과정이 없으니까 미리 선 교육 들어가는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봐도 하버드 들어갈 때에 굉장히 힘든 이 요건들이다. AP 과정은 이제 말하자면 고등학교인데 대학교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다 하버드 입학생들은 그런 걸 다 이수를 다 해요. 네. 그걸 AP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학고는 없는데 그런 거에도 좀 이제 이상하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뭐 드러난 거고 복수 학사 취득은 이건 거짓말로 아유, 판명이 된 거고. 네, 본인 입으로 15년 만에 나는 복수 전공이라고 한 적 없다. 말한 적 없다. 조인트라고 얘기했다.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했다. 네. 예. 그다음에 8과목을 하버드에서 수강했는데 중국어 상장까지 받았다. 중국어 상장 받았다.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공자학원이 1호가 생겼고 하버드 내에서는 중어 중문학과가 없다. 동북아 관련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공부는 공자학원에서 수업을 했다. 그래서 공자학원 1호 장학생이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졸업 논문은 서울시 지하철 공사 연구 계획서. 그리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자료는 축적해놨는데 페이스북에 뭐라고 해놨냐면 서울 그 지하철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나는 하버드 학생인데 자료를 부탁한다 했더니 자기에 대해 검증도 없이 자료를 주더라.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내부 자료를 허술하게 관리하느냐 또 보이는 거고 본인이 알고를 머릿속에서 알고를 돌려서 그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 자기가 이제 호선을 뒀을 때 여기에 지하철 여기 떴을 때 그 주변의 부동산 상권에 대해서 머릿속에 알고를 돌렸다. 이거 천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연구계획서 딱 보니까 내부 자료이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있고 아직 이 논문에 대해서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포스티유 공중 없는 사설 복수 전공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고 선관위 이것도 선관위가. 3번이나 제출했다. 이거는 사문서 위조가 일 경우 사문서 위조일 경우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는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그렇죠. 있고요. 지금 선관위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다음에 뭐 그 자녀 특혜 채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거기도 지저분하다. 네. 근데 거기에 3번에 제출했던 그러니까 본인의 문서가 사문서가 위조된 문서일 경우 이거는 선관위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굉장히 그다음에 큰 일이다. 아포스티유 공중 없는 비공식 하버드 성적 증명서 이거 그때 우리도 냈고 여기서도 방송을 했고요. 졸업 논문에 해당 전공 과목 지도 교수 이름이 없다는 거 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2017년인가 16년에 제가 축적을 해놨는데 교수 지도 교수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 지도 교수가 현재 하버드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메일 주고받고 있고요. 아 메일을 주고받고 네네네. 있습니다. 거기서 메일을- 뭐 결정적인 거 뭐 나온 거 없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커밍순. 커밍순 개봉 막두입니다. 커밍순이고 뭐가 나옵니다. 네네네. 하버드
지도 교수로부터 뭐가 나옵니다. 커미션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때가 되면 이범규 박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하버드 이제 저 경우 이제 입학 원서를 내봐서 알아요.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떨어졌죠. 그래도 넣는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난이 있어요. 기부를 얼마 할 것인가 이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으니까 이제 뭐 거기에 한 빈칸으로 놔뒀죠. 빈칸으로 놔뒀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막 같이 그 이제 입시 준비하고 대학원 준비하고 그런 애가 이제 그 우리는 이제 대학원이니까 GR이라고 대학원 그 이게 SAT는 이제 학부 가는 거고 GR이라는 점수가 있어요. GRE 점수가 저하고 비슷하고 근데 GRE에서 제가 이제 그 GRE가 이제 세 개예요. 영어가 있고 그러니까 수학이 있고 아날리시스라고 뭐 IQ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분석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 점수가 낮았고 근데 그 하버드 합격한 애하고 저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토탈 GRE 점수는 비슷했는데 저는 영어 점수가 낮았고 그 대신 아날리시스가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수학은 만점 받았고 그 이제 수학은 근데 한국 학생들 하버드 갈 정도면요 수학에서 만점을 못 받으면 못 가. 맞아. 왜냐하면 복구가 안 돼요. 이제 영어 점수가 미국 놈들하고 대수가 안 되니까 그랬는데 얘는 합격하고 저는 불합격한 이유를 결정적으로 분석. 얘는 모 기업의 기부금 상속자야. 모 기업에. 네네네. 그래서 기부금이 좀 많이 썼더라고. 근데 나는 기부금 빵원이고 그런 식으로. 근데 기부금 입학이라는 게 하버드는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엉털방털이한 놈은 기부금 많이 준다고 입학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 성적이 좀 빠져도 기부금인데 저는 은메달 딴 것도 있었어요. 전국 대회 대통령기 은메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뭐 메달리스트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유리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음악도 하고 음악으로 뭐 공연한 것도 있고 맞아.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는 굉장히 유리했는데 결정적으로 기부금이 탁월한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었으면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합격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준석 혹시 기부금 뻥치지 않았나 제 추측이에요. 기부금을 써놓고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10억 기부하겠다. 쓰는 거야. 네. 써놓고 나중에 합격했어. 근데 뭐 여차저차해서 뭐 사유서를 낸다든지 어떻게 해서 혹시 이제 추측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제 그 결정적인 사람의 추천서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아버지 친구 아니에요. 네. 근데 유승민이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유력한 그때 정치인이었으니까 유승민의 뭐 결정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1호 장학생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1호 장학생 그런 거를 막 빵빵 넣어서 그다음에 기부금도 뻥을 좀 치고 그렇죠. 실제로 기부금 조금 했는지는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 왜냐면 말씀처럼 얘가 메달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고 스포츠든 뭐든 아무것도 뭐 없었기 음악도 한 게 때문에 없고 뭐 네네네. 미술 무슨 입당한 것도 없고 근데 하버드는 사실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그 기부금 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커요. 그 비중이 크더라고. 네, 그래서 그 공식란이 있어. 거기. 얼마를 기부하겠습니까? 맞아요. 이 뻥친 거 혹시 아닌가 나는. 제가 이거 그러니까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그러니까 미국 정보국의 그 문서를 입수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조금 이따 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니 내가 입학 원서를 냈기 때문에 알지. 그러니까.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이준석에 대해서 정리해봤고 요 다음 페이지가 제가 일침을 날린 겁니다. 그동안에 복수학위 졸업증명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혔던 이 졸업증명서 위조하지 않았냐. 왜? 본인 입으로 조금 작게 해주시면 돼요.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요 밑에 보면 더블 메이저 본인 입으로 복수 전공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국민 그 선관위에 냈던 거는 더블 메이저로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준석의 이제 해명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CIP 코드라고 제가 여기다 말씀드렸던 게 이게 미국 국토부에 들어가는 이거 번호요. 네네네 이 코드입니다. 네, 요것만 넣어보면 이 학생이 리얼인지 아닌지 네, 위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네, 그럼 지금 이걸 넣어보면 됐네. 넣어봤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는 제보와 항상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축적되어 네, 있다. 말씀대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네, 공개하겠다. 필요할 때 공개하겠다. 그리고 저 맨 결정적인 위에 순간에. 예, 보시면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 방금 전 페이지에 정리했듯이 선관위에서 3번의 서류를 냈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 선관위의 사문서로 만일에 냈더라면 이게 사문서 위조거든요. 예. 사문서 위조인데 공소시효가 보니까 7년. 7년이네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이준석이 선거까지는 선거가 언제더라? 마지막에 지금 4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총선에 떨어질 때 그때 저 넣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충분히 있다. 살아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뭐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7년이구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는 이 밑에 코드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학위 노란줄 AB 배추러 오브 아트로 학사로 학위를 땄다. 네. 그리고 전공이 메이저입니다. 노란줄이 메이저 컴퓨터 공학.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 메이저. 메이저라고 딱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이 부른 15년 차에 복수 전공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네가 더블 메이저라고 한 이거를 제출해 놓고 이걸 공개해 놓고 지금 와서는 메이저가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럼 이게 가짜래. 이 서류가 가짜였다는 거냐?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왜 그런 거냐? 그 뭐냐 이게 궁금하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요 밑에 이제 네. 미국 통계청 그러니까 CIP 코드가 저기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110701 저게 미국 국토부에서 내리는 CIP 코드. 그다음에 450601 경제학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유학생이 입학 허가서 미국 내 취업을 위한에서는 저기에 코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저거를 코드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없는 게 허위 문서를 가지고 이제 위조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코드 관리가 굉장히 탄탄하다.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 유학생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미국 국토안보부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워낙 테러가 많으니까 그렇죠. 어떤 아랍이든 뭐 중국이든 어떤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국외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그럼요. 테러 항상 테러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민감한 나라니까. 네, 그래서 이 유학생들조차도 국토안보부에서 안보를 관리하는 곳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준석처럼 성적표, 졸업증명서, 졸업장 내용이 불일치하는 학생이 한 대학교에 많이 발견된다면 그 대학은 국토안보부 감사 대상이 그럼요. 된다. 지금 이거 보내주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입학 사정관 미국의 입학 사정관으로 근무하신 분이 보내주신 겁니다. 네, 저한테 보내주신 거고 요게 범죄 제보를 받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네. 네. 저희가 뭐 제보를 했다 안 했다.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이고, 참. 미국은 테러 모든 걸 테러 상황으로 생각하기 무서워요,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범죄 제보를 했다 안 했다라고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보니까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유학생들을 전체 관리하고 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도 아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 다음 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책자예요. 조그마한 책자인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요거를 입수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저 위에 보면 조금 글자를 크게 한번 당겨 주시면요. 크게 좀 해주세요. 예, 좀 내려주시고요. 예, 저희가 미국 법무부 미국 내 중국 간첩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저게 중국 간첩 활동에 대한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그 삼성 삼성전자 기밀 빼가려는 짜장면이 많고 동구가 중국 빵집의 구멍이 한국이다. 제가 이거 짜장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제가 준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물이 한 방울이 더 튄 사람을 제가 그냥 짜장면이라고 이제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표현을 재밌게 해본 거고 그 보고서 안에 지금 여기 조금 작게 해보시면 이 보고서 안에 한 40페이지예요. 이 책이. 네, 이게 법정에서 그 스파이를 잡아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체가 영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그 논문 때문에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고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다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부금 입학 그것도 있는 게 그 명문대는 다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이라고 직접적인 워딩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스파이를 키우냐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델롬 돈으로 투입하는 거. 공부를 시키는 거. 그렇지. 공부를. 그럼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열어봤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해보잖아. 가능성을 열어봤을 때 성적으로 하버드 근처도 못 가는 놈이 하버드를 갔네? 이유가 뭘까? 후진타오를 존경한다는 에세이를 썼네? 그런데도 합격이 됐다고? 이건 뭘까? 노무현 장학생으로 다 이게 또 노무현 장학생으로 정말 미국에서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크게 생각할까? 라는 고민도 좀 해보고 그때 당시에 공자학원이 대한민국에 1호로도 생겼고 하버드도 1호로도 생겼고 많은 시나리오를 보는 상황에서 어머 세상에 저 기밀을 책자를 받아보니까 동부가 중국 방첩, 그러니까 그 중국이 동부가 지역에 간첩을 심을 때 가장 쉽게 생각했던 나라가 한국. 한국을 스타트로 여기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다른 나라로 펼쳐갔다. 그렇지. 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MIT 교수가 알고 보니까 논문도 내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알고 보니까 중국 스파이였다 이래가지고 발칵 뒤집힌 적이 발칵 있죠. 뒤집혔고 제자들 다 쓸어냈잖아요. 중국에 지금 미국에서는 진짜 그 대상 중에 물 한 방울이라도 중국 피라도 튀면 다 스파이로 보고 그럼요. 간주하고 시작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멍청한 거죠, 사실. 멍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하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중국에 우리가 국정원은 우리나라 땅이 작아서 그런지 한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국정원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대요. 거기를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간첩으로 색출된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던 내용들까지 다 적혀 있는 거. 요거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입니다. 커밍순. 지도 교수와에도 컨택하고 있고 입학 사정관의 제보도 있고 해서 꼼짝 마라. 이준석, 준스톤.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